국민연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금이 말라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연금 개혁으로 시끄러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노령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더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과연 당겨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때 혹은 더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절대 미뤄서 받으셔야만 손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손해와 이익을 잘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여러분, 실제 은퇴 연령이 말도 못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상 은퇴 나이보다 15년 이상 빨랐습니다. 2023년 실제 은퇴 나이는 50대가 49세, 60대가 57세, 70대가 63세로 연령대별 희망 은퇴 나이보다 10년 이상 일렀습니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로 법정 정년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OECD의 다른 국가들은 퇴직 연령이 곧바로 연금 수급 연령과 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정년을 미뤄주거나 이런 소득 공백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나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나라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년 지원제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에서 3개월 동안 직무 교육도 받고요. 직무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요. 또 전기기사나 사회복지사 등 현장 경력 쌓기가 필요한 분야에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에게는요.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고요. 문의 전화는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7461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노령연금 얘기를 해볼게요. 노령연금의 구성은 기본적인 내 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 기본연금액에 더하여 지급되고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부모는 계모, 계부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에 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고요. 2025년에는 작년보다 2.3%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의 연금액과는 별개로 정액으로 지급되는데요. 배우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보다 6,750원 인상된 연간 총 30만 330원을 정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와 부모는 4,500원 인상되어 연간 총 20만 160원을 정액으로 받게 되십니다. 만약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해당된다면 연간 5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꼭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하지만 번거롭게 직접 안 가셔도 공식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어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게 수급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면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 미뤄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들어는 보셨죠?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수급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나이를 기준으로 최장 5년을 당길 수도 있고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요. 5년 당겨받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 또는 조기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당겨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이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겨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가입자의 평균값인 A값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A값은 308만 9,062원인데요. 내 소득이 이 A값보다 적어야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는 총 급여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112만 원을 빼고 그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제외되는데요.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주고요. 이 한 달치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금액인 A값 308만 9,062원보다 작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양도소득이나 주식, 배당처럼 금융소득, 사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주식이나 사적연금이 있는 것이지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조기연금을 받으시려면 내 소득이 A값보다 작아야 당겨서 받을 자격이 되시는데요. 가장 큰 손해는 매년 6%씩 깎여서 받게 되고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있기에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여기서 감액되는 연금은 내가 받는 연금에서만 깎이는 것이지 부양가족연금 부분은 정액제로 받기 때문에 깎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1965년생 흥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가 제때 받게 되면 64세에 노령연금을 100% 수급하시게 되는데요. 알기 쉽게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볼게요. 1년 일찍 받게 되면 63세에 94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매년 6%씩 줄어들어 최장 5년 당겨받게 된다면 59세에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1년치로 계산해 보면 5년 당겨받을 경우 연간 1,2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당겨서 받는 게 금액으로 보면 손해로 보일지라도 5년이나 먼저 받는 거니까 더 길게 받으면 더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65년생 흥부가 5년 조기연금을 받았을 때와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각각 돼지저금통에 넣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 5년간은 조기연금 저금통에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매년 모아진 총 금액이 73세를 기점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73세 전까지는 조기연금 받는 분의 총 금액이 크지만 73세 이상으로 사시게 된다면 조기연금이 더 손해라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 수명이 84.1세이고 2065년에서 70년에는 기대 수명이 평균 90.1세라고 하는데요. 9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17년간 매년 계속 손해되는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미리 당겨받아서 투자를 하면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매년 수익률을 5% 이상씩 꾸준하게 낼 수만 있다면 역전되는 나이가 73세에서 77세로 바뀌게 되고요. 평균 수명인 84세까지 역전되지 않게 수익률을 올리려면 8%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꾸준히 5에서 8%의 수익률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겨받으시는 분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받으시는 거지 이걸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데 지금이야 보장해서 받을 수 있다지만 미래에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라도 무조건 당겨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를 보면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쓰여진 건데요. 연금 고갈로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좋은 안정적인 연금이 없습니다. 비록 강제성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노후에 그 어떤 자식보다 좋은 게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뤄서 받을 경우를 따져볼게요. 미뤄서 받는 연금을 연기연금이라고 하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미뤄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노령연금 전액을 다 연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최소 50%에서 10%씩 늘려서 60%, 70%, 많게는 전액 100%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연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고 또다시 연기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딱 한 번만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여러 번 연기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럼 연기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1년 미뤄 받을 때마다 7.2%씩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0.6%씩 올라가는 식이 되고요. 최대 5년까지 미뤄 받을 수 있어서 총 36%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하면 36%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그럼 연기연금이 얼마나 이익인지 다시 흥부로 예를 들어 비교해 볼게요. 65년생 흥부가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5년 미뤄서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정상 수급 나이는 64세인데 5년 연기해서 69세부터 연기연금을 받습니다. 원래 수령액은 100만 원인데 36% 증액되어 월 136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경우 대지조금통에 차곡차곡 모아서 비교를 해볼게요. 연기연금은 1년으로 따지면 1,632만 원으로 1,200만 원보다 432만 원 더 받게 되시는데요. 69세부터 수급받을 경우 미뤄진 5년간은 연기연금 저금통에는 한 푼도 안 쌓이게 되겠죠. 5년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아 그 금액이 역전되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대략 79세가 됩니다. 65세의 기대 여명이 대략 90세이니 특별한 질병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라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길게 사시면 좋겠지만 79세 이후부터 더 받는 걸 기대하며 미루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굳이 연기 신청을 꼭 하시는 게 더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개시하려는 시점에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국민연금법 제65조의 2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국민연금 A급 이상의 소득, 즉 2025년 기준으로 308만 9,062원 이상으로 벌고 계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감액하게 되는데요. 감액되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되십니다. 평생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만 감액됩니다. 그러니 5년 연기하게 되면 감액되는 것도 맞고 심지어 5년 이후에는 36%를 더 받게 되시니까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흥부가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을 받으시고 부양가족연금으로 추가 연 30만 33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총 연간 1,230만 33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A값보다 높은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절반이 600만 원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게 되십니다. 5년간 절반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면 총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덜 받게 되는 건데요. 참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한 입이라도 더 버시려고 일하는 건데 주식이나 배당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도 감액을 하지 않는데 소득 때문에 감액이 된다니요. 국민연금이 비록 강제성은 있지만 내 돈을 납입한 건데 많게는 무려 50%나 감액한다는 것은 억울하고 화도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반 감액될 바에는 5년 미루는 선택이 더 손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수급 시기를 결정할 때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소득 부분이 크고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일까지 대체 소득이나 사적연금이 없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러나 은퇴 후 소득 활동이 이어지거나 사적연금이 충분하시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한 번에 개시하게 되면 소득세와 건보료가 껑충 뛰게 되니 5년 늦게 받으시는 게 수익률로 보더라도 더 유리합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정연금은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이 받는 연금인데요. 그런데 너무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 받는 분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시면 아내는 남편이 받았던 연금액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40%를 받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은 60%로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아내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인 60%에 30%만 받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 아내의 국민연금은 70만 원이고 남편의 국민연금은 20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시면 아내가 본인 연금을 수령 전에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60%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 시에는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남편 유족연금의 60%인 120만 원의 30% 36만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70만 원을 더해서 106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을 전부 수령하는 대신 본인의 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금액만 봤을 때 남편 유족연금만 받는 게 더 높기 때문에 10년 넘게 납입한 본인의 노령연금은 한 푼도 못 받아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내의 노령연금은 120만 원, 남편은 200만 원인데요. 남편이 사망하시고 부인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120만 원 받게 되시는데요.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또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과 본인 노령연금 120만 원을 더해서 156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남편 유족연금 전부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200만 원 노령연금이 36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니 이것 또한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156만 원의 연금이 부족하여 이 아내분이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감액도 억울한데 세금도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억울한 두 번째는 직영연금과 차별인데요. 직영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이 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보험료율은 18%로 국가와 가입자가 각각 9% 내고요. 군인연금은 14%이고 7%씩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일반 국민연금보다 2배나 많이 내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 납입 연수도 대부분 길기 때문에 나중에 직영연금을 받을 때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첫 번째는 직영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60%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부부 두 분 다 직영연금을 받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 아내는 공무원 연금으로 200만 원, 남편은 군인 연금으로 290만 원일 때 남편이 사망하시고 아내 본인이 아직 연금 수령 전이라면 남편의 직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17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남편 유족연금의 50%를 받게 되어 174만 원의 절반인 87만 원과 본인 퇴직연금 2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어서 287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두 번째 사례로 아내분은 공무원 연금 120만 원이고 남편은 사학연금으로 400만 원일 경우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시고 아내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남편 유족연금의 60%인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남편 유족연금의 50%인 120만 원과 본인 공무원 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되어 남편 유족연금 전부를 받을 때와 같은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뭐를 포기하더라도 너무 아깝잖아요. 이럴 때 국민연금과 다른 추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방법을 택할 수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데요. 반면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은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별 두 번째인데요. 아내는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로 전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는 연금 수급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남편 유족연금으로 60% 전부인 2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아내의 일시불연금은 보험사나 증권사에 넣고 배당이나 사적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원래 연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유족연금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요. 차별 세 번째는 일시불로도 전부 받을 수도 있고 얼마는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일시불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공무원 연금이 250만 원일 경우 150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연금개혁 때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숫자만 바꿀 게 아니라 이런 기능도 국민연금에 적용이 되게 변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0년 미만으로 가입하셨다면, 예를 들어 9년 11개월까지만 내셨다면 연금 개시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차별 네 번째는 제일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된다고 했죠. 부부가 직영연금과 직영연금일 경우도 유족연금이 감액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명은 국민연금이고 한 명은 직영연금일 경우에는 담당 기간이 달라서 따로 유족연금을 받을 때 감액 없이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차별이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유족연금의 억울한 세 번째입니다. 유족의 범위 제한인데요. 만약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는 식이죠. 그런데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60%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연금 받는 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님,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인데요. 따라서 1순위인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인 자녀가 될 텐데요. 자녀의 나이도 제한이 있어서 25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만약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대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하신 분이 4,300명이 넘었고요. 그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 연금 전체가 그대로 소멸됐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금 개혁에 대해 말들이 많죠. 연금 개혁은 꼭 이뤄질 것입니다. 조금 늦게 하거나 좀 더 빨라지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1980년대에 만들어진 연금 제도는 지금의 실정과는 너무도 맞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은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무려 1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들 중 53.5%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이고 이들에게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인 1인당 181만 원꼴로 받은 셈인데요. 미국인은 2,276명으로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 원, 1인당 359만 원이었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 1,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족연금 수급자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는 소리 할 땐 언젠데 자국인에게 주기도 빠듯할 판에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라니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6만 9,523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1인이 타간 국민연금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더더욱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2%로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885억, 매년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2년이나 더 빨라진 거라고 하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 자체는 계속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적립해둔 돈이 없게 되면 그때그때 보험료를 거둔 걸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겠죠.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13%로 인상하자는 것은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득 대체율을 몇 %로 정할 것이냐인데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주면 국회 승인 조건을 단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에 더해 기대 여명 증가율과 가입자 수 감소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재정 고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독일,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이미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야정이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소득 대체율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은 이미 합의가 되었으니 남은 건 두 가지를 둘러싼 이견 조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야당은 4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반대해온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양보한 마당에 소득 대체율까지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니 책상 정책으로 숫자 놀이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발 표를 받기 위한 정치질 좀 그만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